이 게임을 한 사람들은 한동안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일부는 공황장애 발작을 일으켰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스폰지밥의 집에서 눈을 뜬 뚱이. 분명 스폰지밥의 방이었지만 무언가 기괴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하지만 뚱이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스폰지밥을 찾았다. 그때 어디선가 스폰지밥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 뚱아, 나랑 숨바꼭질 하지 않을래? 내 모습이 그려진 문으로 들어와서 날 찾아봐. 뭔가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의 스폰지밥이었지만 뚱이는 스스럼 없이 스폰지밥을 찾아 나섰다. 어두운 복도를 지나서 스폰지밥의 그림이 그려진 문을 지나자 뭔가 이질적인 밝은 곳이 나타났다. 뚱이는 즐거워하며 잔디 모양의 계단을 올라갔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분홍빛의 문을 통과하자 또 다른 복도가 나타났고 뚱이는 다시 또 빛나는 분홍빛의 문으로 들어갔다. 뚱이는 아래로 떨어졌다. 얼마 후 징징이가 스폰지밥의 방에서 눈을 떴다. 자신이 왜 갑자기 스폰지밥의 방에 있는 것인지 짜증이 난 징징이는 스폰지밥을 찾았다. 그러자 마찬가지로 어디선가 스폰지밥의 목소리가 들렸다. 징징아, 날 좀 찾아줄래? 네 모습이 그려진 문으로 들어오면 날 찾을 수 있어. 징징이는 너무나도 짜증이 났지만 일단은 스폰지밥을 만나서 얘기를 하고자 마음먹고 그를 찾아 나섰다. 구불구불 이어진 어두운 복도를 지나 스폰지밥의 그림이 그려진 문을 통과하자 저 멀리 스폰지밥이 철창 안에 갇혀 있었다. 징징아, 거기 초록색 버튼 좀 눌러줄래? 그래야 내가 나갈 수 있어. 징징이는 짜증을 내며 초록색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스폰지밥이 징징이를 향해 달려왔다. 그런데 그 모습은 징징이가 알던 스폰지밥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집게사장이 스폰지밥의 방에 있었다. 집게사장은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데 도대체 뭐하는 거냐며 화를 냈다. 그러자 또 어디선가 스폰지밥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어쨌든 사장님 모습이 그려진 문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사장님을 위해 엄청난 돈을 준비했어요. 집게사장은 돈이라는 말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스폰지밥이 말한 문을 통과해 앞으로 걸어갔다. 집게사장은 어두운 복도를 지나 사다리가 놓여져 있는 벽을 올라갔다. 벽 위에는 또 다른 방이 있었고 철창으로 막힌 곳 아래 지하실에는 돈다발이 놓여 있었다. 집게사장은 돈다발을 보고 흥분하여 문을 열고 지하실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그곳엔 기괴하게 변한 스폰지밥이 그를 향해 무섭게 달려들 뿐이었다. 이번에는 플랑크톤이었다. 플랑크톤 역시 짜증을 내며 스폰지밥을 찾았다. 그러자 또 어디선가 스폰지밥의 목소리가 들렸다. 플랑크톤 씨, 게살버거 비법을 아직도 찾고 계시나요? 당신의 모습이 그려진 문으로 들어오세요. 당신을 위해 게살버거 레시피를 준비했어요. 어두운 복도를 지나자
계단이 나타났고 계단을 올라가니 집게리아가 보였다. 왜 이런 곳에 집게리아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플랑크톤은 집게리아를 향해 뛰어내렸고 게살버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정신이 나간 듯한 집게사장이 플랑크톤을 미친 듯이 공격했다. 마지막은 다람이었다. 다람이는 자신이 스폰지밥의 방에 있는 것이 놀랍기는 했지만 단순한 스폰지밥의 장난일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실험을 하는 도중이었기에 조금 짜증이 나기도 했다. 그러자 그때 스폰지밥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람아, 너의 새로운 실험에 실험체가 필요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나를 포함한 많은 실험체들을 준비했어. 네 모습이 그려진 문을 통과해서 날 찾아와. 다람이는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자신의 실험을 완성하겠다는 욕심이 앞섰다. 끝없이 이어진 어두운 복도를 지나자 철계단으로 이어진 문이 나타났다. 다람이는 기쁜 마음에 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는 기괴하게 변해버린 스폰지밥과 지금까지의 희생자들의 무자비한 공격이 있을 뿐이었다.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여 더 이상 게임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재부팅 후 다시 실행한다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삭제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십시오. 게임이 강제 삭제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저주에 걸린 것입니다. 도망쳐도 소용없어요.